마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게 방송에서 참 죄송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처바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도 내가 보기 싫은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놔두면 되는데, 내가 밀어내는 순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확실한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생각하는 수 5만 가지. 그러면 생각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5만 1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최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음의 건강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마음이라는 거 다 갖고 계실 텐데 마음이 뭘까요? 우선 시작을 해야 건강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서양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인드 뭐 이런 것도 해봐도 사실은 다 머리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마음을 치면 거의 대부분 심장이 나옵니다. 진짜 심장이 나와요. 그야말로 우리가 심장, 마음의 장기가 심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조금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마음이 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대표적인 거지. 애가 끊어지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거니까. 뭐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현대 과학에서는 되게 뭐 뇌에 있다고 알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마음이 뭔지는 다 아시죠? 진짜 아세요? 근데 마음이 뭔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 갖고 오셨죠? 다 두고 오셨어요? 되게 두고 오셨는지. 근데 내 마음이 뭘까?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건강이라는 걸 정하는 그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얘기하는 WHO라는 곳에서는 건강을 정해놨습니다. 뭐 건강이 뭘까라고 하면 병이 없는 게 건강이 아니고요. 실제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웰빙한 거를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려움이 나와요. 웰빙이 뭘까요? 끊임없이 뭘까요 물어보다가 오늘 다 갈 것 같은데, 뭘까? 그러니까 웰빙이 뭘까요? 스파 같은 데 다 누워서 무슨 뭐 이렇게 오가닉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게 웰빙일까요? 웰빙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서 안녕으로 번역해요. 안녕. 교과서에 보면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안녕을 이렇게 건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한국 분들이 안녕하세요로 인사해요. 근데 안녕은 중국말이죠, 사실은. 세상에 전 국가 중에 잘 있니, 잘 지냈니 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웰빙이잖아요. 잘 있니, 잘 존재하니, 웰빙이잖아. 웰빙. 대개 서양 애들은 좋은 아침 이따위예요. 인사가 뭐 그렇잖아요. 좋은 저녁 뭐 이런 거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선조 때부터 잘 있니, 잘 있었어, 잘 지내니, 웰빙하니가 인사말이었어요. 엄청난 민족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웰빙 해야 돼요. 잘 존재해야 돼요. 잘 있는 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은 잘 있는 거예요. 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건강은 뭘까요? 정신 건강도 정의가 있습니다. WHO에서 정한 정의가 있는데,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자기 역량을 실현하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일 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뭐 하여튼 뒤에 거 다 빼고 그것도 웰빙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도 웰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웰빙 하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웰빙 하시나요? 하는 걸 우리가 잘 있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시작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과 의사들은 보통 일빙, 아프신, 그러니까 아파서 병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치료하면서 노멀 비잉, 보통 지내게 만드는 일에, 사실 제가 정신과에서 32년 차인데 32년을 살았어요. 뭐 요즘에 하여튼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상담 치료도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잘 치료해서 우울증이 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불안하셨던 분들을 제가 치료하면 일빙, 아픈 상태였던 분들이 노멀 빙, 정상 상태로 올라와요. 진짜 좋아집니다. 치료가 되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면 나빠져요. 다시 재발해요. 그런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걸 좀 접하면서 우리가 치료의 진짜 목표는 그냥 보통으로 지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잘 지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늘 우리가 꿈처럼 얘기했던, 오죽 잘 지내고 싶으면 인사가 잘 지내, 그럴 거였겠어요. 그런 웰비잉 상태로 돼야 사람들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노멀비잉 좀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웰비잉은 어떻게 갈 것이냐가 오늘 밤 우리들이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빙을 하려면 사실 여러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세 가지 삶의 덩어리가 있으면 웰빙 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덩어리는 위의 건데요. 저 위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뭐랄까, 참, 여러분 오늘 사는 거 어떠세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삶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내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웰빙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주관적 만족도, 내 삶은 괜찮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네라고 하는데, 내 삶이 괜찮은 분들은 그런 표정, 그따위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심리학 교과서에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하면 주관적 만족도는 긍정 정서를 동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긍정 정서, 이게 만족하면 긍정 정서가 같이 올라와야 돼요. 긍정 정서 올라오면 주관적 만족도 올라가요. 근데 주관적 만족도를 올리려면 나 정말 내 삶 괜찮아라는 표정이 되면서 정말 괜찮은 삶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삶, 그런 만족도가 높아지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방송에서 참 죄송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처바르는 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지면 돈을 처바르면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식사,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데요, 누가 내 돈 내면 아깝고 정말 뭐 비싼 음식, 뭐 요즘에 한 끼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 해요. 뭐 그런 비싼 음식이 있어요. 그거 드시면 만족도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가. 괜찮아요. 막 회가 막 완전 달라요. 이게 진짜 막 완전 튀김이 그냥 바시락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만족도. 그러면 표정이 올라가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요. 회 맛있고 진짜 생선회 맛있고 되게 맛있고 너무 맛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만족도 올라가요. 저녁에 그거 드셨어요. 한 끼 20만 원이에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아침에도 그거 드세요. 20만 원. 회야. 좋아요. 2끼 드실만 하죠. 3끼. 괜찮으시겠어요? 만족도 어떠세요? 만족도. 4끼. 5끼. 회. 어디까지 견디시겠어요? 5끼 견디시기 쉬우세요? 회로 20만 원이라니까? 아니 하루에 20이니까 60만 원이 하루에 한 달 드시면 1,800이야. 1,800을 회를 드시는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만족도가 올라가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컵라면 하나가 그리워요. 이 만족도라는 건 정말 요물이에요. 돈으로 바르면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있는데 그 만족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이 정말 괜찮아, 내 삶은 정말 좋은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이 정말 좋아, 감사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만족도가 올라가요. 소위 웰빙 상태가 돼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보셨잖아요. 맨날 만족도가 높은 일이 그렇게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요. 힘들 일 많아요. 사실은 보면 전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정신과 의사에 이렇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나 좀 하고 상담이나 하면 되지만, 병원에 가면 외과 의사들 아침에 8시에 들어가서 아직 못 나왔어요. 김밥도 못 먹고 20시간 막 수술해요.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올라가요? 좋은 삶이에요? 웰빙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건 주관적 만족도 높지는 않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내가 빠져서 열심히
그 안에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열중하는 삶, 몰입하는 삶,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 놨는데, 무엇인가 한에 빠져갖고 쫙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쫙 빠져 있는 삶은 상당히 괜찮은 삶이에요. 만족도가 있거나 뭐에 빠지거나.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삶이 괜찮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마약 밀매 같은 거예요. 마약 밀매. 그럼 마약 밀매하면 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 마약 밀매할 때 얼마나 몰입하는지 아세요? 야, 경찰 떴냐? 야, 얼마나 몰입해? 얼마나 잘해? 너무너무 잘하고 몰입하고. 하지만 사실은 마약 밀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우리 삶에서 소위 얘기하는 웰빙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오른쪽 X축이요. X축. 그러니까 아래쪽이 어떤 쪽이냐면 내 삶의 만족도예요. 여기까지 얘기했던 내 삶은 정말 괜찮아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 알겠지만 저게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나라들의 이름이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나라들이죠. 소위 얘기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뭐 네덜란드니 덴마크니 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뭐 오른쪽으로 가면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 Y축은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자살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나라 중에 좋은 나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살은 적게 하고요, 만족은 높아지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만족도가 높겠죠. 만족도는 높고 자살은 적게. 이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죠. 이런 뭐 그리스니 이탈리아는 만족은 별로 안 해. 그래서 죽진 않아요. 불평은 많은데 별로 죽진 않아. 반대로 왼쪽 위에 나라들이 있어요. 일로 가면 만족은 안 하죠. 만족은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자살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지면 요 왼쪽 위에 있는 나라들만 나라로서는 좀 그런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눈치로 보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근데 저게 어떤 나라야? 어디하고 어디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혹시 일본 분 계신가요? 카이스트에도 일본 분 많으신데 겉으로 봐서 잘 모르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일본 분 계시면 좀 양해하시고, 우리가 일본은 이겨야 되잖아요.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야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맨날 일본하고는 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겼어요. 우리가 드디어,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일본보다 자살을 적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훨씬 만족도로 따지면 일본보다 덜 만족하는 걸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이 소니를 이길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아졌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족도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실은 자살은 많이 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맨날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보면 자살 많이 한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투아니아가 2018년도 5월 달에 OECD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너무 바라던 일이에요. 2위 하고 싶어서. 리투아니아가 남자들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 자살 많이 해서 드디어 리투아니아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 했지만 한국은 2등이에요. 근데 저는 걱정하는 건 말이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게 OECD 평균이고 전반적으로 자살률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 게 OECD 평균이 쭉 주는데, 요 선 하나 있잖아요. 딱 하나 올라가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는 요즘에 좀 꺾이긴 했지만 자살이 계속 끊임없이 증가해. 한 30년 사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나라가 괜찮게 살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정말 우리말의 오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집 되게 잘 살아 그래요.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웰비잉이죠. 가난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쟤네 되게 못 살아 그래요.
그건 완전히 어의적 오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자 중에도 웰빙 하지 않은 분은 얼마든지 있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웰빙으로 잘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를 거기에 웰빙이라고 속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건강과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웰빙인데, 잘 있는 건데 잘 있지 못한 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보 계신 분들은 정말 잘 있으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또 안타깝게도 잘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안 오세요. 제가 종 하나 딱 쳐가지고요, 잠깐 여러분이 얼마나 잘 계신지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우리가 명상하고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한 1분 정도 여러분 그냥 눈 감으셔도 좋고, 제가 눈 감는 게 집중이 잘 되시니까 감으시고 내가 마음을 가만히 두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잠깐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명상을 뭐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뭘 하셨을까요? 지금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이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정말 멍 때리고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생각이죠.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 강사가 왜 이런 거 시키나, 뭐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나, 1분이 됐나, 하여튼 비 오는데 창문 열어놓고 들어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우리가 항상 그냥 살면서 뭔가 해야 되는 걸 배워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있질 않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두 모드, 그냥 비 모드로 있으면 되는데, 잘 웰빙 하면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청 빨리 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로딩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 아시죠? 도저히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하시고, 오죽하면 나라의 국제 전화번호 코드가 빨리 한국에 전화는 빨리 해야 이제 전화가 빨리 되는 나라거든요, 진짜.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 영화 한번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어떤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조정석에 뭐 우울한 아이가 또 들어오고 슬픈 아이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걔가 들어오면 걔가 그런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사실 저게 뭐 만화 영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통찰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뭐 다른 감정들이 들어와서 마치 나란 존재는 따로 있는데 그 감정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실제로 걔가 조정석에서 빠지면 뭐 슬픔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기쁜 아이가 들어와서 아주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내가 굉장히 슬픈 것처럼, 내가 굉장히 화나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낼 수 있거든요. 감정이 내가 아닌데 마치 감정이 나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수가 되게 많아요. 들어오는 게 난가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바로 날까요? 아니, 굉장히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들어온 생각이 나라고. 여러분,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저 보이시나요? 여러분 시각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각에 제가 보이니까 여러분이 저예요? 아니, 시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였다고 여러분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에 뭐가 들어오면, 시각이나 생각이나 내가 들어오는 게 난가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던 감정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면서 인생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그게 나인 것처럼, 부정적인 게 내가 아닌데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제가 그래서 명상 얘기이기 때문에 명상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명상이라는 건 정의가 너무 많습니다. 명상은 뭐 하여튼 명상의 시작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명상은 어쨌든 저런 걸 통해서 삶의 성찰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명상인데 정의가 너무 어려워요. 그 중에 마음 챙김이라고 흔히 많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 챙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저 얘기와 제가 오늘 얘기했던 마음의 건강과 연결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예요. 누구예요? 백설공주인데요. 1937년에 만들어진 원화의 백설공주는 빵빵해요. 토실토실해요. 저게 미녀예요. 2017년에 다시 만든 백설공주는 살이 빠졌어요. 저래야 미녀인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이, 미인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렇게 말랐던 사람도 이 음식을 먹으면 말랐어요. 25파운드 12kg 이상 찔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광고가 저 얼마 안 된 광고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이런 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생긴 모델을 주고요, 여러 나라의 최고의 디자이너한테 보냈어요. 너네 나라에서 가장 이쁘게 생긴 형태로 뽀사해라 그랬더니요, 서양에서는 그래도 좀 살집 있고 특히 이렇게 했는데 중국, 동양이 가면 삐쩍 말라야 미녀라고 생각하도록 돼 있는 거죠. 동시대에도 사실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사실은 남미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동양으로 오면 말라야 예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내 관점이 다른 거죠. 굉장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땐 다 여위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시고 살 빠지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관점에 의해서. 이 관점이 진리가 아니고 불변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아 하고 어려워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살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저 관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거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것을 놓고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내가 가진 관점이 진짜라고 보고 내가 가진 프레임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진 관점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해야 마음 챙김에서 얘기하는 소위 판단을 안 하는 형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 머릿속에서 들어왔을 때 판단, 이게 판단이라는 게 우리가 늘 판단을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판단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판단하고 계시고, 뭐 어떤 것들 판단하시고,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판단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맞았어? 틀렸어? 판단하는 걸 하다 보니까 늘 그렇게 배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이란 걸 통해서 보는 게 우리한테 익숙해졌어요. 근데 판단이 내가 맞질 않잖아요. 여러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어젠다를 넣지 않고 보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걸 형태를 통해서 저런 판단하지 않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판단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늘 판단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저걸 잘 벗어나지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각을 보고 이게 왜 보여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기게 이게 왜 보여? 이거 좀 안 보이게 해. 나 저거 보기 싫어. 이거 안 보려고 애쓰셔요. 이거 안 보고 저 보려고 그러세요.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 생각, 이걸 안 보이고 저 볼 수 있으세요? 이거 안 보고? 요거 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저만 보려니까 요거 보지 말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신경을 쓰인다는 말이죠. 내가 마음속에서도 내가 보기 싫은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놔두면 되는데, 아무리 안 좋은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일지라도 놔두면 되는데 그걸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놔두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데,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괴로워요, 우울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내가 불안해요,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내가 화가 나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운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거기에 빠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바스켓에 물이 가득 있는데 저걸 들고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고 있을까요? 저걸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어차피 내가 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될까요? 보통 분들은 저거 들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들기 싫으니까 바스켓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저걸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꼭 안고 있으면, 차라리 안고 있으면 훨씬 안 힘들거든요. 들을만 해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밀어내는 순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모래늪이죠. 모래늪 같은 데 빠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안 빠지려고 버둥거리는 순간 나는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심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괴롭고 어려운 것들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수가 많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 참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계속 우울하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하신 분들은 대개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후회 속에 들어가, 옛날로. 불안하신 분들은 앞으로 걱정, 두려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미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지 않고 옛날의 후회, 미래의 걱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초 너무 길면 0.5초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0.1초만 잠깐. 여러분 좀 우울하세요? 불안하세요? 내일 걱정이 되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돈 문제 있으세요? 건강 문제 있으세요? 그냥 다 놔두고 1초만, 1초 길면 0.1초만, 0.1초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0.1초를 웰빙 할 수 있잖아요. 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늘리면 안 될까요? 0.2초, 0.3, 0.4, 1분, 10분, 1시간, 하루, 1년,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가진 생각의 힘으로 또 들어와서, 아까 우리 만화 주인공처럼 누가 들어온 게 주인인 줄 알고, 걔가 나인 줄 알고 계속 힘들게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긍정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긍정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긍정하면 대한민국에서 많이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 좋게 생각해야지. 저걸 긍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가장 큰 이야기 중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긍정은 절대로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긍정에는 어디에도 좋다는 뜻이 없어요. 긍정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계속 문제 일으키고 집중력 떨어지고 왕따고 정말 사이 안 좋고 공부도 못해요. 걔를 상담을 하거나 옆에서 물어보면 애를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왜 잘 될 거라 그런다고? 그건 긍정이 아니에요. 긍정은 애가 날뛰고 공부도 못하고 사이도 안 좋고 뭐 문제 많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얘는 이런 아이야 하고 이런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긍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긍정은 좋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 아니 나쁜데 세상에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걸 바라보면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렇잖아요. 이게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하는 걸 조금 더 전문적 용어로 하면 망상이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 걸 바라본다기보다, 좋다고 생각한다기보다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때? 내 말이 긍정적이야? 하는 거는 네 말이 그렇다, 네 말이 그럼 맞아, 수용해, 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나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이 너무 싫어요. 싫으니까 그걸 없애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런데 안 없어져. 괴로워, 갈등이 생겨. 왜 이럴까 하고 난 벗어나지 못하고 모래늪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버둥버둥거리다가 무력해지고 힘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부정적인 게 있구나 라고 놓아두면 그 부정적인 건 내 안에 아까 그 우리 만화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나의 요소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걔랑 싸우느라고 내 인생을 다 버리고 가는 거죠. 내 삶이 이렇구나,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웰비잉하는, 잘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기 시작해야 사실은 내 삶에서 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것들, 여러분 보세요. 자녀, 관계 안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싫어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 삶에서 정말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나 내가 삶에서 정말 웰빙하고 싶은 마음들이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강의도 듣고 좋은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도 책도 보고 살았는데 내가 힘든 거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옆에다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더 해야 돼. 잘못하는 거야. 선생님이 틀려먹었어. 강사가 후져서 그래. 책을 잘못 봤어. 교육을 다 받아.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첫 단추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용적 태도를 하면 우리가 타당화라는 설명을 쓰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타당한 거예요. 실제로 타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시작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가 정상화라는 건데, 정상화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 불이 났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불이 확 번지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도망갔어. 뒤로 물러섰어요. 그럴 때 소방대원이 자칫 잘못하면 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안 되나요, 소방대원은? 용감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소방대원이지만 불이 났을 때 무서우면 뒤로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여러분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죠? 남들도 그래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고 정상이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그래, 우리가 그래서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 외우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상 공부하시니까 명상 대가가 되고 싶으시고 수행 많이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단어 하나 드릴게요. 아직 안 되신 거예요. 아직이란 단어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아직 관계 많이 안 좋아요. 아직 내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아직 잘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잘 안 됐으니 내가 조금 더 수용적이고 내가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 내가 모든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환영하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잘 될 거예요. 잘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초치는 말이 있죠. 아직도 도 하나 붙이면 아주 초치죠. 아직도 못했냐? 그 도는 좀 그만 붙이시고 아직이란 말을 하면서 아직 나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계속 성장할 거야. 아직 많이 수용적이지 못해. 전 32년을 정신과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수용적이지 못해요. 아직 충분히 건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10년 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전 기대가 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아직 잘 못한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제발 그러지만 마시면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아직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삶이 그럴 수 있어, 정상이야, 내 괜찮아 하는 힘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한 가지만 약속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이게 영어로요 스펙트가 본다는 뜻이거든요. 멀리 이렇게 본다, 이렇게 바라보는 스펙트가 본다는 뜻인데 존경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리스펙트,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봤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리스펙트하면 내가 봤던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다시 봐주면, 리스펙트하면 여러분을 스스로 존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표정을 보면 어떻겠어요? 어떤 표정 같으세요? 어떤 정서 같으세요? 이 중에 하나겠죠. 뭐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찍고 슬픔이라고 찍고 그래요. 뭐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정서에 따라서 보면 그럼 요 정서를 뭐라고 찍으겠어요? 뭐 예를 들어 행복, 슬픔 아무거나 찍으세요. 찍은 다음에 저게 얼마나 강해 보여요? 이건 8 정도로 강하진 않죠. 한 4, 5 이 정도로 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정서를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우울증 환자분들하고 건강하신 분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그 결과예요. 제가 논문 하나 냈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말이죠, 행복한 얼굴을 보고 행복하다고 봐요. 그냥 봐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서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는 그대로 행복하다고 인식을 잘 못해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내 인생에서 정말 우울한 게 많다, 부정적인 게 많다, 내 인생은 정말 꿀꿀하다, 내 삶에서 안 좋은 게 많다, 나는 정말 부정적이다, 내 주변을 둘러싼 건 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걸 잘 찾아내는 게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행복한 부분이 있는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좋은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좋은 것들을 좋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 좋은 거를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 우울증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삶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웰빙,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뭔가 잘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있는 웰빙, 잘 존재하는 요소를 찾지 못해요. 나는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요.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계속 생각해요. 그게 뭘까 찾아요.
그러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인식, 기억, 특히 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짜가 나를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해요. 내가 감정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행동이 부정적이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 약간 전환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에서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소위 내가 가진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에 나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각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발을 땅바닥에 대보세요. 감각이 오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약간 융단이 깔렸는지 마룻바닥인지 여러분 아세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근데 앉아 있을 때 내가 그 발바닥에 있는 감각에 내가 생각을 집중하고 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어디에 감각을 집중하고 살아요? 대개는 내 머릿속의 생각. 저 강사는 왜 저런 말 하지? 뭐 이런 생각. 집에 가야 되는데 갈까? 재미없는데 괜히 왔다. 배고프다. 뭐 생각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생각을 좀 줄이고 감각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챙김 훈련할 때 굉장히 감각 훈련을 많이 해요. 감각에서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각이 100이면 감각은 0일 수가 많거든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생각 한번 줄여보세요. 생각을 줄여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줄이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확실한 대한민국 평균 국민이 생각하는 수 5만 가지. 아직 농담이었는데 아직도 잘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5만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각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5만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만 한 가지 생각을 하니까 자꾸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또 궁극적으로 해서 이 생각과 감각의 조화를 잘 맞추면서 내가 너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나한테 감각이 살아 있구나 라는 거를 겸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서 내가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치료 목표는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내 감정이 불안하고 내가 불안에 의해서 가슴이 뛰고 두려워하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나의 모든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때 연습하는 건 내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과 감정 속에서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뭐 감각에 한번 기울여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상에서 흔히 하는 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깨워보라고 하죠. 어떤 거든지 나의 감각에 나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있구나, 나의 생각을 좀 줄이고 감각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내가 이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울 일들이 아니구나, 내가 괜찮구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시작이 돼요. 그것이 수용이고요. 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잘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마음을 잘 챙기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 저런 것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참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한테 대해서 정말 못되게 구는지, 나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부정성이 올라가고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그 기분 나빠진 게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명상을 해보니
마음 챙김 훈련을 하면 심지어 우리 정신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마음이 부정적이고 훨씬 더 그런 지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마음 챙김 훈련과 명상 훈련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들이 증명이 돼 있고, 그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수용하기 시작해서 소위 말한 긍정 요인들이 높아지더라, 나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옛날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고민하고 미래의 뜰 걱정하고 그런 것들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바로 이 순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괜찮아 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괜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거 영어로 좀 썼어요. 네, ABC 외우기 쉬우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저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조금 쉬운 뜻에서 한번 외우기 쉬운 ABC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인생에서 웰빙, 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위의 단추. 정말 내 삶이 괜찮다. 수용하고 내 삶에 만족도가 올라가고 내 삶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 라고 감사하고 수용하고 정말 어떤 것들이 올라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는 appreciation, acceptance라고 그런 A를 쓰는 단어를 써서 A라고 얘기하는데, A의 삶이 되면 상당히 내 삶이 괜찮아지고 소위 얘기한 웰빙의 삶, 잘 존재하는 삶이 돼요. 또 한 가지는 better and better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B라고 해서 우리가 삶을 어떤 삶을 사냐면 베스트의 삶을 지향해요. 최고의 삶. 저는 사실은 이 better and better를 왜 better and better라고 쓰냐면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몰입하고 열심히 하고 충실하고 거기에 쫙 빠져가고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삶인데, 그러려면 사실 내가 행동이 바뀌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제 옛날에 인상 쓰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인상 더럽지만 인상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행복해요. 옛날보다. 그게 나보다 내가 베스트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작년보단 지금 좀 행복해요. 그럼 됐잖아요. 내 행동이 조금씩 변하면서 행동이 조금 바뀌니까 조금 행동, 소위 제가 behavior change라고 했잖아요. 행동 변화가 좀 오니까 나의 삶이 better and better,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실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삶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 C는 제가 저거 C를 뭘로 붙일까 되게 고민했는데, 한국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가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가치.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봤더니 외국 애들은 가치 교육을 받더라고요. 한국은 시험에 공부나 했겠지 가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가치 있으세요? 그럼 잘 몰라요. 돈이 가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한민국 국민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분들은 굉장히 가족, 사람, 식구 이런 데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가 가치 있다고 그래요. 내 자녀가 가치 있어. 내 자녀가 가치 있어서. 그런데 가치 있는 자녀랑 같이 있어요? 같이 계세요? 그럼 같이 안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한테 과외비를 벌려고 딴 데 가 있다니까. 자녀는 같이 있는데 가치는 안 있어. 가치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가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어떤 사람을 돌보고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을 초월해서 정말 큰 것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어떤 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큰 것과 내가 교류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정신건강에서 너무 중요한가? 이 A, B, C, 저희가 잘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A와 B와 C의 덩어리를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잘 하게 되고 그래서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분은 상당히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대로 놔둘 줄 아는 거 하고 괜찮고 감사하고 좋은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 삶에서 이 A와 덩어리와 B 덩어리와 C 덩어리가 있으면 삶이 참 잘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의학과 보건학과 이런 데서 건강하다는 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 명상도 잘 있는 걸 배우기 위한 거고, 어떤 것이 진짜 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함께 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목표는 딱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잘 있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냥 잘 있고, 내가 가진 나의 소위 인식과 감정과 경험 때문에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그냥 잘 있기 시작하는 그런 첫 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한참 지났을 때 뭐 저 우연히 만나든지 어디서 보면, 야, 나 그날 밤부터 카이스트 강당부터 잘 있기 시작했어 라고 한번 얘기해 주면 진짜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잘 있는 하룻밤이 되시면서 같이 잘 있읍시다. 잘 계세요.